네, 오늘도 두 번째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4월 초만 하더라도 12,500원 최저가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파동 그리며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조기 대선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한참 높아질 때인데요. 그리고 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대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문제일까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울산 데이터센터 구축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던 SK 이터닉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은 달랐죠. 한행코에서 SK 이터닉스 지분 9% 매각했다라는 블록딜과 함께 태양광 발전 자원 처분 소식까지 공시가 올라오면서 1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태양광 섹터는 또 열광할 만한 이슈가 나왔죠. 미국 상원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섹터별로는 훈풍이 불었던 하루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SK 이터닉스는 대체거래소 역시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확인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종목과 함께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앞으로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신재생 탑픽과 함께 목표 주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적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탑픽 종목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적어달라라는 문제를 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없거나 혹은 해당 섹터에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데 라고 하신다면 탑픽 종목 없음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무방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열기도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주가의 등락폭도 그동안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적어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김민석 매니저님이 상당히 길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두 분의 신재생 관련 탑픽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HD 현대 에너지 솔솔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죠. 자, 그리고 김민석 매니저님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나눠서 적어주셨는데 한화솔루션, IS 동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 했는데 일단은 궁금해져가지고요. 예, 솔루션이 아니고 솔솔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 좀 고민하긴 했어요. 이제 예.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별명을 많이 짓는데 솔솔션을 할까 혹은 현기증 에너지 솔루션을 할까 오, 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솔솔하다랑 현기증은 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예. 쏠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수익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내가 당장의 수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기증이 맞고요. 좀 길게 보자 좀 그러면.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묵혀놓으시면 이제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솔솔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결국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또 오늘 미국 쪽에서 공화당에서 태양광 세액공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법안 통과일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 이건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는 것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혹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물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정부의 국내외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긴 하나 다만 최근에 노이즈로 인해서 좀 깎임이 나온 상황들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전까지 이전만큼의 슈팅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정말 기다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분할적인 매수 관점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관련했을 때 내가 변동성을 노리고 싶다, SDN 하겠다 이런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하나솔루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주도 섹터를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전센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황들, 그리고 내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해체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그거 항상 원전이 불안전한 게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벤트까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확 올려요. 확 올리는데 갑자기 이벤트 당일이 되면은 이제 좀 급락해서 시작합니다. 예. 최근 추세 같은 경우가 급락해서 시작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다만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 초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후반까지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은 현기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가 결론입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를 한번 찾아보자면 이제 5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달 초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때 당시 지점까지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신 건가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4에서 5거래일 정도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일정 라인대는 지켜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43,000원 라인대는 그래도 지켜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만약에 조금 이제 손절가를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4,000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짧게. 가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54,000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항상 이 라인대를 크게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또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 두 분께서 지금 세 종목을 합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소폭의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IS 동서 같은 경우는 약세 마감이 됐는데 지금 한 2%대 강세니까 그래도 좀 상승률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의 종목 다시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한화솔루션과 IS 동서예요. 네, 일단은 태양광을 본다라고 하시면 사실 시공까지 진행하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앞전에도 이제 햇빛 연금이다 얘기가 나와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하나솔루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추세를 돌릴까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이랑 지금 태양광이랑은 조금 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솔루션이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부담스럽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9,000원에서 4만 원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래서 32,800원대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봤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 투표 지금 진행 네. 중이죠. IS 동서가 압도적으로 지금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네. 언급량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경제방송에서 가장 좀 적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너무 IS 동서를 너무 외롭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숨은 보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해상풍력이 누가 수주를 받을 거고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에 대한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 이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현대건설이랑 IS 동서 대표적으로 이 두 기업인데 그 중에서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이미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를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수주가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워낙 대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이 떠 있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너무 처참하게 안 봐주셔가지고 속상해서 한 번 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추가 상승폭이 크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가격 전략을 못 들어봐서 짧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두 네, 종목 다. 하나솔루션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쌓여있는 게 4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리테스트 한번 하고 또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위기 상방에 있는 4만 원대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4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쌓여있던 게 박스권 상단 부근 3만 1,000원이기 때문에 IS 동서는 3만 1,000원대까지는 일단 여유 있게 바라보자. 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떡을 못 드린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